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는 계속 공전 중입니다. 오늘 이 사안들 양당 원내대변인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 통화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뒤면 열릴 텐데 사실 이제 합의문 작성은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하면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중재역을 떠맡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북미 정상회담 양자가 지금 회담을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은 분명 이해관계가 목표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말하면 핵폐기죠. 핵폐기인데 그게 지금 핵 동결이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상응하는 소위 경제 제재를 해달라, 경제 제재 완화 조치 완화를 해달라는 게 북한의 지금 요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그거를 할 돈이 없다, 좀 껄끄럽다. 그런데 그걸 왜 한국 정부가 합니까? 그걸 왜 한국 정부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갑자기 우리가 거기에 미국이 원한다면 모든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게 지금 미국을 또 돕는 일이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저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와 안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그런 중요한 회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야 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입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졌는데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경제적 부담만 우리가 떠안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 자국 아메리칸 퍼스트죠. 자국 그 우선주의에 우리가 같이 손만 들어주고 백지 수표를 그냥 준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실익을 아무것도 보장하는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인데 또 협상도 주고받을 때도 가장 고도의 최고의 요구를 하고 점점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게 낮춰가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 소위 말하면 외교 협상술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카드를 먼저 보여준 카드 먼저 보여주고 소위 말하면 내 패를 다 까고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경제 지원을 덜컥 약속했던 거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남북 경력 기금 1조 이상 예산 문제 1조 이상인데요. 이게 지금 65%가 깜깜이에요. 깜깜인데 그 지금 깜깜이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약속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목표, 북한의 핵폐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는 항상 얘기를 하긴 합니다. 신문에 담길 내용의 핵심은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이게 합의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낙관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조야에서도 회의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하신다면요? 네,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차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2차 회담 전에 지금 최근에 지금 여러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 실험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존의 핵이나 미사일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핵 동결이라는 거죠. 핵 동결의 결과만 남겨놓을 그렇죠. 핵 폐기가 아니고 핵 동결 수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몰 D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핵 동결만 했을 경우에 또는 미국이 원하는 ICBM만 미국까지 날라오는 탄도미사일 이것만 폐기하는 걸로 될 경우 그러면 과연 우리 한반도의 안보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충분한 그 북한의 핵폐기 한반도에 비핵화가 있다면 남북 경협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상당히 지금 북한은 강경 대응하는 입장이고요. 그게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고 트럼프가 계속 흘립니다. 우리는 그냥 실험만 안 하면 돼. ICBM만 미국의 자국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야. 네. 이 말은 한반도 니네는 우리가 세컨 초이스야. 우리가 먼저 아메리칸 퍼스트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핵 동결,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저 믿고 그저 북한의 뭐 지금 현재 말만 믿고 경제 제재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준다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한국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가 걱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핵화에 대한 그렇죠. 북한의 확실한 약속, 확실한 약속이나 그리고 핵폐기가 계획, 없으면 이게 이 있어야 핵폐기가 된다는 없으면은 거죠? 네. 경제 지원은 없다라는 이런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만이 이것을 미국도 제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한국의 무장 해제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논란이 정확한 있고 워딩이 그리고 맞는지. 이번에 지금 네. 여야 의원님들이 다들 갔을 때 전체적으로 미국 조야에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지금 네, 회의적인 트럼프의 시각이 있는 회의적인 것만큼은 시각이 팩트네요. 그건 네. 정말 팩트입니다. 거의 다 회의적인 거고요. 지금 저희는 이것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비핵화 수위죠. 수위. 수위가 ICBM 팩이나 그다음에 그 핵 동결 이걸로 되면은 한반도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 수준에 거고요. 머물러 있어서는 거기에 안 상응 된다. 조치를 여기에 상응 조치를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응 조치를 왜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까? 미국이 얻는 게 있으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죠. 왜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그 협력 돈 지원을 왜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북한 안전도 핵폐기 없으면 보장돼야 그럼요. 우리도 상응 조치를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 그 안전이 말씀이시죠? 보장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회가 여야가 없이 그것만 보장된다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5당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이게 국회냐 네.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뭐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결렬이 됐습니다. 자,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한 걸 보면 친전 서한을 보냈어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받으셨습니까? 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정상화를 호소를 했는데 원내대표들이 만나도 진도가 안 나가고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다그쳐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진단하시죠? 한국당 때문이다 이 얘기시고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저희가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습니까? 싸울 때 부부 싸움을 해도 서로 다 쌍방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방의 책임으로 국회가 안 열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서로가 저는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지금 우리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생입니다. 네. 국민의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대전제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협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 이루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뭔가 서로 협의점을 못 찾는 겁니다. 뭐냐면 적어도 권력형 그 비리 사실 1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하는 게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터졌어요. 네.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뭐 또 조혜주, 네. 요즘 또 김경수 구하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뭐가 터졌습니까? 환경부 지금 블랙리스트. 네. 몇 년 전에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에 문광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줄줄이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 뭐 조윤선 장관 다 지금 재판 중이고 또 2년 4년 구형도 받고요. 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특검이라든지 전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느 국민이 민생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난 정부를 무너뜨렸던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지금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뭐 특별 검사 이런 제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손혜원 국정조사라도 좀 받아라.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경원 대표님께서 아까 리더십이 없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성장에 갈 의원이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많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특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네. 각자 거기서 활동하느라고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너무나 양보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손혜원 그 국정조사보다 더 큰 게 지금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 김경수도 지금 특검을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도 거의 국정조사
수준의 다시 버금가는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큰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호가 말한 게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태호 특검으로 이거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오늘 뭐 가장 사실은 큰 뉴스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김태호가 지난 12월 26일 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수석실과 지금 그 환경부가 환경부 장관이 서로 업무 지시와 보고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죄송합니다. 네네.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라도 지금 계속 받아달라는 있는데, 건데 저는 사실 하나라도 받아달라는 문희상 건 의장 말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그 요구를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국회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다 저희는 국회 논의할 안에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 안에 있어요. 보이콧을 풀으셔야죠. 아니죠. 국회를 열자는 거죠. 여는데 저희가 국회를 열 때는 의제를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건을 논의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안건을 하자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에 지금 이 많은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다 양보하고 단 하나만이라도 국정조사하자는데 지금 그걸 받아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자, 말씀 그러면 드려도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민생 법안만 통과시킨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들어와라. 그 한국당의 불리한 선거제도를 우리가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선거제 잠깐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굉장히 국회를 여는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저희 당에서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특검 한번 해줬다가 이번에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온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다 나서가지고 김경수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특검 받아주지 말자. 다시는 국정조사 하나라도 받아주면 우리 망한다. 원칙처럼 세워놓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민생이란 단어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 민생이고 두 번째는 이런 잘못된 비리들. 아니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고 촛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아마 국민이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선거제 개혁인데 이건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계특위는 소위 말하면 선거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룰을 만드느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데거든요.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에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룰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국회 관행 합의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네,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는 그래서 건데.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여야가 지금 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이런 걸로 또 서로 등 돌리고 멀어진다 그러면 정말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이 좀 존중되었으면 하는 거의 그런 마지막 바람입니다. 수단으로 꺼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사인을 준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전문가를 내세워가지고 재판에 불복한 거죠. 네, 재판에 불복한 거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장외에서 소위 말하면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상권 분립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속을 할 거냐 불구속을 할 거냐는 사법부가 판단을 할 일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증거인멸은 충분히 진술에 대해서 어떤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했다고 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지금 유리하게 해석한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170쪽 판결문을 읽어보면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먼저 뭐 문제가 되는 그 경공모라는 발음도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경인선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 김경수가 직접 가서 여기서 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킹크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댓글 막 조작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계속 하루하루 어떻게 했다라고 킹크랩 그 테스트하고 시연한 일자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한마디로 로고 기록을 다 확인을 해보니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1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데 지금 여당이 직접 나서서 심지어는 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 예, 이건 사법부를 흔드는 거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변호사를 붙이겠다 어쩌겠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김경수를 싸고 감싸고 도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자, 2심 가이드라인 이해가 안 됩니다. 제시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